네,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상님이 약간 코감기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지금 코가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공상님이 옮기신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콩닥콩님께서 공상님 밥 사드리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신 2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녹음 시점에서는 바로 어제 그제가 되는데, 10월 19일 날 중국 SF 은하상 거의 이번에 34회째라고 해요. 정말 유서 깊은 상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김치엽 작가가 최고 인기 외국 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중국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작품들을 읽을 텐데 거기서 최고로 인기 있는 외국 SF 작가로 뽑혔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SF콘 네. 진행 중이죠, 중국에서. 네? SF 네, 월드콘이 맞아요. 지금. 네, 월드콘이 진행이 중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성운상도 사실은 이분이 받으셨잖아요. 김치엽 작가님이.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거기 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여기 밑에 시상식도 보면은 네, 사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손도장 같은 것도 찍나 봐요. 아. 완전히 헐리우드 스타들 하는 것처럼 핸드 프린팅도 해놓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하상에서 이제 김초엽의 등장은 한국 SF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초엽 이전에 과연 한국 SF가 중국에 소개된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러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알라딘이죠. 알라딘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축하평을 남기면은 적립금 1,000원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중국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이 김이삭 작가님이면서 번역가님이세요. 네. 이분이 기획을 하신 청진부 작가님이라고 이분도 성운상이랑 은하상을 최초로 중국 여성 작가로서 최초로 동시 수상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11월 1일 김초엽 작가 그리고 청진보 작가의 소설가 대담이 있고요. 11월 2일에는 김청귤 작가 그리고 청진보 작가의 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에서 진행이 되고요. 서강대 중국연구소가 그리고 중국도서관 진출 이게 뭐죠? 중국 도서 진출 구총공사 여기서 주최를 하네요. 그래서 공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기관? 네, 네. 정부에서 관리하는 회사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뭐라 공사 있죠? 그러죠? 네, 그 공사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김희석 작가님의 트위터에서 또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소식을 가져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슬비 SF의 밤이 올해도 열리는데요. 여기가 어떤 행사냐면 어린이 청소년 SF를 연구를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이 플러스 알파에서 주최하시는 이 한 해 동안 출간된 어린이 청소년 SF 중에서 소개할 만한 SF를 선정을 해서 그 작가님들과 만남도 있고 뭐 작품 발표도 있고 이런 밤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 오후 7시에 신촌 히브루스에서 열리고요. 지금 사전 신청이 마감이 되긴 했는데 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면은 또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추천작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SF 어워드의 수상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연구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심사 기준을 가지고 엄밀하게 이 1년 동안 나온 어린이 SF 그리고 청소년 SF를 다 보고 선정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청예 작가님 사탕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재밌어 보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 6작품 이 포스터로 보실 수가 있고 저희 트위터 오시면은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들도 다 재밌네요. 네. 그렇죠. 불을 지피는 악마들. 하늘 세숫대야 타고 조선에 온 외계인 나토두. 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포스텍 SF 어워드 공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회를 벌써 맞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공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만 응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 복수 전공자도 응모가 가능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단편 소설은 당선작에 500만원, 가작에 200만원을 드리고, 미니픽션은 당선작에 300만원, 가작에 1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인 작가 대상으로 한 이제 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공모전으로 이제 당선이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공모전인데 네. 그런 것 치고는 상금이 꽤 센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그 3회까지는 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였거든요. 단편 네. 소설이. 근데 네. 분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80매면은 좀 많이 짧은 편이거든요. 단편 소설에서 가장 최소 분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0매면 딱. 네. 근데 좀 늘었고. 네. 그리고 이게 복수 전공자도 응모가 가능하니까 네. 혹시 자기가 이공계가 아니다. 그러면은 복수 전공을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네. 그런 방법이 그런 있군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자기가 이공계 복수 전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이런 느낌으로 네. 네, 복수 전공도 신청하고. 어차피 신청할 네, 거면 그쵸. 조금 빨리 신청을 네. 해가지고 네, 그런 네. 네, 기회도 노릴 수 있다. 그렇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과학학과 학생 저널인 사이라는 저널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창간호가 출간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과학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름이 뭐였냐면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과학사와 과학철학과 과학사회학과 뭐 하여튼 그런 과학을 과학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메타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학이란 무엇인가? 네, 뭐 STS라고도 네. 부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장하석 교수님, 그 온도계의 철학 쓰신 맞나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그 학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 에피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런 쪽이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조희수 목사님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과학사를 여행하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안내서라는 이런 글도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웹진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주소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F 소식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좀 열받는 소식을 자, 트위터에서 X조사는 지금은 X 진짜 이 X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 X가 이 뉴질랜드랑 필리핀에서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정에다가 적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계정은 다른 게시물을 게시하고 상호작용할 때 연간 1달러 구독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 라는 발표를
지난 10월 며칠이었더라? 10월에 했습니다. 네. 네, 10월 18일 날 얼마 전이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화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X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트위터에 봇이 많대요. 봇이 많아가지고 이 각자 계정들이 많아가지고 그 계정들이 그냥 인간이 뭔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자동으로 프로그램으로 뭔가 뭐 예를 들면 퍼뜨리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가짜 계정들이 막 리트윗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트렌드를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여론 조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달러 구독을 하면 연간 1달러 구독을 실시를 하면은 이런 봇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만든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뭐 빈대 잡겠다고 네,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그 게시물 올릴 때 그냥 네. 나더 로봇 그것만 해줘도 사실은 캡처 그런 거만 네. 해줘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뭐 스레드로 가는 분도 있고 블루스카이로 가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 내 이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소행성 베누의 이 암석과 먼지를 이제 캡슐에 담아가지고 지구로 보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사히 착륙을 했고 이 안에는 250g의 이런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되게 조금 가져왔었대요. 한 5g? 2g? 막 이랬었는데 250g이 엄청 많이 가져온 거예요. 거의 이렇게 쫫쫫다리로 가져오다가 그렇죠. 이번에 네. 한번 이렇게 무슨 아이스크림 푸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스쿱으로 이렇게 퍼왔네요. 네. 그래가지고 무려 이제 7년간 이제 62억 킬로미터에 걸쳐서 가가지고 이제 이 산출물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 미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이토카와 류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소행성 물질을 가져온 것이고요. 얘가 그 물질을 가져왔던 베누라는 소행성의 생김새입니다. SF적인 설정이 막 떠오르네요. 저기서 그런가요? 갑자기 이제 네.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죠. 네, 지구에 뭐 바이러스가 퍼져서 가져왔으면 안 되는 네, 건데. 가져왔으면 안 되었던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퍼가지고 담는 과정의 영상이라고 하고요. 얘가 엄청 희박한 확률이지만 0.037%의 확률로 160년 후에 지구에 충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 분석을 하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이제 이 연구비를 딸 때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겠죠. 하지만 네. 160년 후에 사람이 있을 것인가 보다. 일단 좀 애매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분석을 끝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 뭐 그냥 좀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뭐 탄소랑 물이랑 이런 게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앞으로 더 해보려고 하고, 사실 이 소행성이 지구는 사실 이런 기후 작용, 풍화 작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거의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초기 생성될 때 당시의 물질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물질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진짜 백이 살아있는 화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45억 년짜리. 저는 사실 이런 거 볼 때 그런 가벼운 물질을 막 이렇게 어떻게 다루지? 막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는데 질소 포장을 한대요. 우리 왜 과자 질소 포장하는 것처럼 질소를 포장을 해야 이게 불활성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고. 질소로 하는군요. 근데. 네. 그 다음에 거기서 25%만 떼가지고 지금 실험을 한 거고 나머지 75%는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까봐 딱 남겨놨다고 합니다. 네.
화학 실험할 때는 보통 불활성 기체로 많이 쓰는 게 아르곤 많이 쓰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 질소로.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소식은 작가가 넷플릭스를 이기다. 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은 약간 이 특정 그 기자분의 이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쓴 기사라 가지고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읽어야 되는 기사긴 한데 네. 어쨌든 요점은 이제 그 작가 그 헐리우드에서 작가 연합이 파업을 했었죠. 네, 그쵸. 네, 파업을 했었고 배우들도 이 연대를 많이 했고. 그렇죠. 네, 배우들도 이어서 파업을 했었고 네.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작가들의 그 이런 생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작업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이 스트리밍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재방료라는 게 원래 있었대요. 재방송을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주는 게 있었는데 이 재방료가 없어져가지고 급여가 줄고 그 다음에 또 작품 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국이 있으면은 그 방송국 안에서 방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작품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는 얼마든지 다 업로드를 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가 많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작가들의 노동 시간이랑 강도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더 많은 작품들을 만들면서 작가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오히려 줄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고용한 작가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줄이거나 작가들의 방, 원래 라이팅룸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애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품 많아지고 이런 스트리밍 회사들은 다들 막 승승장구를 하는데 오히려 이 작가들은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챗 GPT가 여기에 또 이제 그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한테 네. 메인 스토리를 짜게 시킨 다음에 기존 작가들은 보조 작가로 그걸 고쳐라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고용을 하는 경우도 좀 뭐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제 파업을 한 거고 그래서 파업에서 요구했던 게 첫 번째가 저작권료 인상, 두 번째가 이 라이팅룸을 집필 공간을 반드시 이제 제작 현장에 둘 것, 그래서 작가의 상주를 시킬 것, 세 번째가 대본 작업에 AI를 사용할 때 작가 보호 조치를 도입할 것, 요렇게 세 가지였다고 하고요. 이게 그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 파업을 지지를 했었다고 해요. 바이든 정부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합의가 잘 돼가지고 끝났고요. 이제는 배우들도 이런 파업을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지 끝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벨상 얘긴데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mRNA 백신 연구로 이번에 이제 커리코 교수님이 교수님인가요? 박사님인가요? 네, 교수님. 네. 네. 이분이 이제 교수직을 오랫동안 못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는데 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mRNA 백신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었고 빠르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종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분은 헝가리 출신이세요. 커리코 교수님은 헝가리의 시골 마을에서 수도, TV, 냉장고가 없는 가난한 푸주간집의 딸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연히 과학자를 만난 적도 없었는데 과학을 잘하셨대요. 그래서 생물학 분야에서 전국 3위를 기록을 하는 등 정말 잘하셔가지고 이제 RNA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임신 중에 또 박사 논문을 쓰시는 그런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이 mRNA 연구를 위해서 미국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국 템플대로 가야 되는데 이 공산국가가 그 당시에 헝가리가 100달러까지만 국외 반출을 허용을 해서 이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가서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종잣돈을 그 고민형에다가 안에다가 이제 갈라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집도를 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제 도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형이 아직까지 있대요. 그리고 근데 이 mRNA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동물 실험을 하면은 자꾸 이제 면역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안 되니까 연구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펜실베니아 의대에 있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고용을 거절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교수가 되는 코스를 밟고 있었는데, 그 나가라, 거의 이게 왜 그거 있잖아요. 직접 자를 수는 없으니까 되게 한직으로 보내는 것처럼 이 원래 교수직을 원래 그 커리어를 받고 있던 분인데 연구직으로 강등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래도 나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감수하고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직으로 강등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엄청 생활고도 있었고 암 진단까지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암 수술을 받으면서 계속 연구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 염증 반응의 원인을 결국은 밝혀내요. 이 tRNA에서 이 우리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우리딘이 슈도 우리딘이라고 이제 바뀌면은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는 이 슈도 우리딘이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그 mRNA는 그게 없어가지고 면역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특허 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미국 과학계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강의를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당신 상급자가 누구냐, 너 교수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소리 끝에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mRNA 백신의 핵심 기술 개발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실은 이분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자기가 교수가 아닐 때도 항상 이제 노벨상 발표 소식에 귀를 기울였었대요. 네 이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노벨상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너무 진짜 뭔가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스토리 아닌가요?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소식은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이제 코카콜라와 그쵸. 네, 프링글스, 프링글스 이런 데 주가가 폭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너의 몸매를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위고비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주가가 올랐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 위고비, 삭센다, 오젬픽 이런 애들이 이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콘메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온 오비시티 앤드 메타볼릭 신드롬 이라고 해요. 이제 그 비만이나 대사질환에 대한 그런 국제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여기 보면은 이 슬로건이 Now is the time to conquer obesity 이렇게 아주 이제 야망적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비만을 점령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정복할 시간이다. 네, 정복할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이런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 미국 알바니 의대 연구소장인 로버트 부시라는 분이 오셨었고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 요거를 그 이분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지금 이 비만 치료제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죠. 네. 개발이 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인기를 끌다가 2021년에 비만 치료제로 공식 허가가 됐고, 그래서 2022년에는 미국에서만 4천만 건이 처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인터뷰를 한 이 교수님 얘기로는 이 미국 정부가 이제 비만을 본격적으로 질병으로 보기 시작했다. 라는 거의 좀 신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 비만 치료제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영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사실은 평생 이걸 투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 효과를 보려면 이 비만이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혈압 환자가 이 약을 계속 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비만은 만성 질환이고, 그래서 이거를 투여를 멈추면은 체중이 도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이걸 투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약을 만들 때 사실은 임상시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임상시험을 했지만, 이 임상시험은 표본이 작고 추적기간이 짧아서, 이런 장애를 포착하기가 어려웠는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서, 이 좀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한 결과, 부작용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췌장염 위험이 9배 높고, 장폐색 위험이 4배 높고, 위무력증 위험이 3배 높았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미국에서 처방받은 1,600만 명의 건강보험 청구 기록을 통해서 연구를 한 데이터래요. 그래서 이 오젬픽에 대해서도 지금 장폐색 부작용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사망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33명의 환자가 자기가 이 약을 투여했더니 건강상의 이상이 생겼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고 그 중에 2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오젬픽에서 지금 제품 라벨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추가가 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나 봐요. 이게 네. 그 기존에 왜 위 줄이는 수술 아시죠? 네. 네. 그거를 한 만큼의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2자리 수의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버트 부시 이 연구소장님 인터뷰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만이 우리가 사람이 게으르고 뭐 식습관, 운동 안 하고 뭐 먹을 거를 막 아무거나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비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원시 시대의 이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시 시대에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으면 최대한 살을 찌우는 방향으로 이게 해야 이제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비만을 너의 의지의 문제야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 약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싼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또 빈부격차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30분 딱 채워가지고 했네요. 그래서 콩당콩님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 160년 동안 소행성을 조금씩 퍼와서 없애버리면 된다. 아까 그러면 베누가 지구에 충돌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옛날에 왜 그 딥임팩트,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소행성에 막 핵폭탄 설치해가지고 막 방향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반신 다뤄봤고요. 저희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살롱,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 다룰 예정인가요? 저희 다음 주에는 한국 SF 영화 최근에 몇 개가 나왔는데 그렇게 흥행하지는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나서 어떤 부분이 뭐 문제였는가, 그쵸. 이 영화 네. 볼만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개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더 문과 외계 플러스 인 일부 네. 이렇게 2개 영화 준비했으니까요. 네. 뭐 영화를 안 보셔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신 분은 보신 분대로, 안 보신 네. 분은 안 보신 분대로 뭐 네.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 네. 네. 댓글로 자기는 어떻게 봤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분들 모두 이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